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들어갑니다. 이 공동사무소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자, 공동사무소. 자, 127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설치 요건, 설치 방법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칠판을 보세요. 이 공동사무소는 법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법인 개공. 법인은 아까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법인 개공이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는가 봐보세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 이렇게.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죠. 종별을 달리해서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끼리끼리만 낼 수 있을까? 같이 낼 수 있어? 예, 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거든요. 자,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동남구입니까? 동남구에 있는 B 개공하고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것도 있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 자,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 들어가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래요? 너무 원초적이다.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혼자서는 공동사무소 낼 수 없고 최소 몇 명 이상? 2인 이상.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 이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설치 방법이에요. 공동사무소 설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북구에 있는 A 개공하고 그랬죠? 동남구에는 뭐다? B 개공하고. 자,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그렇지. 같이 공부했던 관계예요. 아주 친한데 각각 따로 근무를 하고 따로 사무소를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만났어. 왜 만났어요? 에? 왜 만났을까요, 둘이? 아, 그냥 만난 거예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냥 만났어. 그래서 물어봤어. 영업 잘 되냐? 그러니까 서로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분석을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분석을 한 것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같이 맨날 같이 다녔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합치자고 합의를 본 거야. 근데 이왕 합칠 거 천안을 벗어나서 강남으로 진출하자. 서울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강남이다 사무소 이렇게 공동으로 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강남이다 공동사무소를 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도 이렇게 가능해. 그러면 각각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있다 공동사무소 냈다고 설치 신고를 할까? 아니면 각각 이전 신고를 할까? 이 문제가 제기돼요. 어떻게 해서 각각 이전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신고를 합니다.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그러니까 제 사무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공동사무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가능한 거 보세요. 서북구에 있는 A 개공 사무소를 합치자 이렇게 했어요. B가 이 사무소로 들어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가능, 불가능?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전 신고해야 돼? A 사무실로 합칠 때. 서북구청장에게. B는 서북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그럼 이때는 A 개공 승낙서를,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사무소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하면 돼. 됐어요? 이거 승낙서가 없으면 임의적으로 자기가 여기다가 이전 신고 해볼 수도 있잖아요. 승낙서 첨부해서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 없어? 제 사무장소로 갈 수도 있어 없어? 또 이쪽으로 반대로 합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합치면 누구에게 이전 신고? 동남구청장에게 승낙서 첨부해서. 이해됐어요? 약간 응용할게요. 그러면 지금 A가 업무정지 받은 상태예요. 무슨 정지? 그럼
그럼 B가 업무정지 받은 사무실로 와가지고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또 이 문제가 되죠. 없을 것 같아? 예, 법에서 못하게 막아놨어요. 어떻게 막아놨냐면 이 사람 일로 들어오면 승낙서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그럼 이렇게는 갈 수 있을까?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B 사무실로 합쳐가지고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승낙서를 내줘서도 안 되고 또 없는 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 또 응용할게요. 이 사람이 휴업받은 상태예요. 지금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휴업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공동사무소 내기 위해서 이전 신고를 해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아, 여기는 된다? 여기는 돼? 업무정지 아니니까? 강력히 주장합니까? 아, 강력히는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예,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해.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왜? 법에서 제한 안 해놨어.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공동사무소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업무정지 기간 동안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다 무슨 신고 형태요? 이전 신고. 무슨 신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에 설치 신고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강남구청장이 설치 신고한다면 틀려버리고 이전 신고요. 그 주의.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 개공하고 B 공인중개사가 있어. 이것은 자격증만 취득했고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고 A는 개공이니까 등록이 돼서 영업하고 있죠.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예요? 똑같이 친구야. A는 먼저 합격해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고 얘는 1년 늦게 공부해갖고 늦게 합격해서 이제 자격증 취득했어. 그럼 이분들도 개공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등록하기 전에 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기존 사무실에다가 근거로 해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B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개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된 거잖아요. 개공끼리. 그러면 이때도 승낙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전 신고 형태입니까? 신규 등록? 등록하는 형태.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강남구에다가 공동사무소 A하고 B하고 냈어.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까? 공동으로 할까? 각각 할까? 각각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 고용할 때도 이 사람이 C라는 소공 고용했으면 B는 D라는 보조원. 직원 고용도 각각. 각각. 됐어요? 그럼 한 사람 고용하고 양쪽에 일 시켜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이유는 이중 소속이 되고 소속. 이중 소속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건비 전략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중 소속이 돼서 안 돼. 그래서 직원 고용도 각각. 그럼 D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1억을 끼쳤어. 그럼 책임도 누가 져? 예? B만 진 게 아니라 BD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AC 라인은 책임져 안 져? 그러면 여기서 책임질 때 1억 책임질 때 뭐라 그래? 같이 근무 한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잘 좀 하시지 그래. 아주 좋았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AC 라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손해배상도 어떻게? 각각.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영업하려면 등록증, 자격증 사무소에 게시하고 영업을 하랬죠. 그럼 공동으로 게시해야 돼요, 각각? 각각 합니다. 그럼 A는 이쪽 벽, B는 이쪽 벽. 그러면 4명이 공동사무소 내면 4벽. 5명이 하면 4벽 플러스 천장까지. 그럼 6명이 하면 바닥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개시 의무도 어떻게? 각각. 보험 드는 것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각? 각각. 인장 등록도? 그러면 운영 자체는 전부 각각이야. 그럼 도대체 왜 공동사무소를 해? 따로 내면 되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왜 공동사무소를 내겠어요? 임대료 같은 관리비랄지 임대료 경비 절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경비 절감. 또 서로 업무를 협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또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또 그렇죠. 경비 절감, 업무 협조, 정보 교환. 또 안 심심해. 그렇죠. 그걸 또 달리 표현해서 멤버 구성이라 그래.
무슨 구성? 자, 고수도 멤버, 술 멤버, 밥 멤버. 밥 먹으러 다닐 때 같이 다니고 술 먹으러 갈 때 같이 다니고 고수도. 자, 멤버 구성. 이해됐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다? 있다 그러죠. 멤버 구성은 빼고 하여튼 됐어요? 네, 끝났어요. 몇 줄 그어드릴게요. 127페이지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공동사무소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 2번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종별이 같은 개공뿐만 아니라 종별이 다른 개공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이거 종별이 다른 거 이거예요. 종별이란 건 종류, 개공 종류를 말하니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 줄. 등록 관청이 달리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등록 관청을 달리한다. 종별을 달리한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요. 이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개설 등록,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동그라미, 승낙서 동그라미.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형태는 이전 신고 방법으로 가능한 거고 여기는 개설 등록 형태로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승낙서 첨부해서 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설 등록이나 신규 등록, 아니 개설 등록이나 이전 신고 방법으로 가능해. 그럼 이전 신고 밑에다가 적어. 설치 신고 X라고. 설치 신고 뭔스? 설치 신고 방법이 아니라 이전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 개별적 운영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운영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으로 각종 의무, 세 번째 줄, 신고 의무, 보증 설정, 인장 등록, 개시 의무, 각자, 고용인 고용도 각자, 민형사 책임도 각자. 나와 있습니까? 운영 자체는 공동으로 한다. 각각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정리 끝. 자, DP 넘기세요. 4번 제목이 뭐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 제한. 아까 이야기했죠. 업무정지 기간 때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고 없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찾았어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이 뭐냐면 아까 이거요. 승낙서 내주는 방법. 업무정지 있는 개공은 승낙서 내주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2번은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업무정지인 사람이 B 사무실로 이전해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업무정지 기간 때는 공동사무소 내라 내지 말라. 그럼 그 여기다 적어야지 옆에다가. 휴업기간 중은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가능.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동사무소 못 내도록 돼 있죠. 휴업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끝났어요. 자, 공동사무소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동사무소 내고 영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전은,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은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그럼 중개인도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중개인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중개인 업무지역. 이제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북구에 있다 중개인 사무소 있다라면 충청남도 관할 시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서북구에 있는 중개인이 충청남도 물건만 중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서울로 사무소를 옮길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있어요? 그럼 중개인도 사무소 전국으로 이전이 가능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업무지역이 바뀌어? 업무지역이 안 바뀌어? 서울시로 바뀌어? 아, 천안에 있는 중개인이 서울로 옮기면 업무지역이 서울시로 바뀌어? 예,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소리네? 예, 가능해. 그러니까 종별 불문하고 전국 어디든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밑줄 볼게요. 128페이지 맨 밑에 사무소 이전의 자유란 말이 있습니까? 첫째 줄 종별 불문 동그라미.
이 종별 불문 여기는 중개인도 들어갑니다. 중개인도 개공이잖아요. 불문하고 관할구역 내 외를 불문하고 전국 어딘지 이전할 수 있다. 이 신고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밑에도 계속 밑줄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이나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죠? 근데 주의해 줘야 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공동사무소 4개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공동사무소가 아닌 그냥 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질문 있어요? 예, 밑줄 긋고. 자, 오른쪽 페이지 4번째 줄 후단. 다만 찾았어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 후 경우 정전사무소와 다른 시도 밖으로 이전한 경우는 업무지역은 이전 후 시도로 뭐다? 변경될 뿐이다. 아까 중개인이 사무소 옮기면 업무지역이 바뀔 수가 있다고 했어 안 했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지역이 바뀔 뿐이지 중개인도 전국 어디인지 사무소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전 절차 들어갑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북구에서 어디로 간다? 서북구. 옆건물로 간다 이 말이야.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 자, 칠판 보세요. 개공이 있어요. 개공이. 자, 이게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서북구청장. 여기다가 무슨 신고? 며칠이네? 10일이네. 그러면 여기서 짚습니다. 이내란 말은 사전신고란 뜻이에요. 사후입니다. 10일이네. 기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그냥 합니까? 등록증 첨부해야 돼. 등록증 속에는 사무소 소지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제출하면 서북구청장이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재교부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원칙. 그 다음에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이거 예, 두 가지 방법. 재교부가 원칙, 기존 등록증에 기재만 바꿔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관할구역 내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해. 그리고 또 서류가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필요해야 안 필요해? 왜? 뭐가 건물로 옮기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내에서 이전 절차는 끝났어요. 공부할 것도 없죠? 며칠 이내 한다는 거? 10일.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첨부하면 여기서 기재사항 바꿔서 재교부. 또 하나 방법은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밑줄. 내에서 이전은 일단 사무소 옮겨놓고 그 순서예요. 동그라미 1번이 먼저 옮긴다. 이게 순서입니다. 2번이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그 기억, 니은, 구비설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하여야 한다. 그래놓고 단서가 또 있죠. 다만 등록증을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방법. 그래서 내에서 이전 절차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봐? 밖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서북구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동남구? 자, 동남구.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러죠? 자, 개공이.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서북구청장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동남구청. 자, 법에서는 이걸 종전의 등록관청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종전의 등록관청 이렇게. 이것은 이전 후 등록관청, 동남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법에서 이전 후로 직접 가라 그랬어요. 이게 종전에다 이전 신고한 거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전 후에다가 이전 신고하라 그랬어요. 며칠이네? 똑같이 10일이야. 구비서류는? 똑같아요. 등록증하고 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똑같죠? 그럼 개공이 할 일은 똑같은 거예요. 내든 바뀌든. 다만 이제 바뀌었다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전 신고 들어가면 여기서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해줘? 재교부해줘. 그럼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한 가지. 왜? 자, 등록증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그럼 앞으로 어디서 영업해야 돼?
동남구에서. 그럼 동남구청장 직인증권 게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등록 서북구청장 직인증권에다 기재사항 바꿔서 그거 주면 그거 걸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내는 몇 가지? 두 가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 다 제출해놨죠? 그동안에 잘못했고 업무정지 받은 사실 이런 서류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구청장이 서북구청장에게 서류 보내주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서류 송부 요청이란 말을 써요.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여기서 서류 보내줍니까? 서류를 송부해줘.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오늘 또 벌써 지체 없이가 몇 가지 나왔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앞으로 또 나와.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이게요. 그러면 하나 더. 이 송부 서류가 또 뭐겠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는 대로 서술하셔. 송부 서류 세 가지. 주관식.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또. 자, 등록대장이라고 있어요. 무슨 대장? 또 개설 등록 신청 서류란 게 있어요. 처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1년간 행정 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송부 서류인데 이 속에 송부 서류 속에 등록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이제 그게 문제야. 등록증은 송부 서류에 들어간다면 틀려버려. 등록증은 송부 서류입니까? 제출 서류입니까? 제출 서류. 이게 문제라고. 됐어요? 그러면 등록증은 종전 등록관청에서 재기업해 준다. 이런 질문이 뜨면 맞아 틀려? 그럼 어디서 해? 이전 후. 그럼 서류 송부는 10일 이내에 한다. 맞아 틀려? 언제까지? 시점. 문제가 다른 거 아니라 거의 다 문제들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여기서 사고 치고 사무소 옮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초과보수 받아먹고 사무소 옮겼는데 그 사건이 저기서 터진 거야. 이전 후에서 터진 거야.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해? 이전 후. 등록 취소는 이전 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처분청이야.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전 절차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자, 밑에 볼게요. 양가리 2번. 먼저 사무소 옮겨놓고 두 번째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동그라미 돈 10일 이내. 그 기억 니은이 구비소리 묶어놓고. 됐어요? 자, TP에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동그라미 3번 또 등록증 재교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단서가 없어. 무조건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정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할 걸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송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멍구라미. 동그라미.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묶으세요. 이게 송부 서류입니다. 송부 서류. 그 송부 서류 옆에다가 등록증 X. 자,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에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라 제출 서류입니다.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라 무슨 서류? 제출 서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세 번째 후다. 행정처분은 네 번째 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에서 합니다. 종전에서 한 거 아니라 뭐다? 이전 후. 그래서 밖으로 이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분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 이전도 실판 한번 봐보세요. 자, 분사무소 이전이 나와 있는데 아까 A 법인 개공만이 분사무소 낼 수 있고, 자, 주사무소는 아까 어디다 우리가 설치를 해놨어요? 종로.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서북구. 자,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동남구로 옮깁니다.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봐봐.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죠. 분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이거요. 그럼 어디다 이전 신고 들어가야 돼? 주된 사무소로 가야 돼? 동남구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 그럼 오늘 배운 거 분사무소는 다 주된 사무소네?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도 휴폐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업무정지 처분도? 분사무소 그러면 모르면 다 주된 사무소 찍으면 돼. 95%가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구비서류는 뭘까? 그렇지. 똑같아요. 여기 등록증 대신 무슨 필증? 신고필증. 등록증은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결국 똑같은 소리죠. 여기는 등록증 대신 신고필증. 그럼 신고필증을 제출한 이유는 왜? 재발급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럼 누가 재발급해줘? 종로구청장이 기재사항 바꿔서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준다. 밖으로 갈 때는 이렇게 무조건 재교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를 서북구에서 서북구로 옆건물로 옮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 두 가지. 재교부가 원칙. 신고필증 변경사항 기재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는 똑같죠? 됐어요? 그러면 동남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오늘 지체 없이 많이 나오죠? 지체 없이 통보. 그러면 여기는 통보해줘? 서북구청장에는? 해줘야 돼? 여기다가 저거 이전했다고 통보해주냐고 서북구청장이. 해줍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어. 됐어요? 왜 통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양쪽에다 통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끝났어요. 몇 줄? 양가로 3번에서 1번 분사무소 이전하고 두 번째 줄 며칠 내 이전 신고? 10일. 그리고 기억 니은 묶으세요. 신고필증하고 사학증.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재교부. 두 번째 재교부. 다만 관할정 내는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통보는 오른쪽 첫째 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전 전 및 이전 후 통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에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10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자, 그래서 벌칙은 이 제목들에도 자꾸 읽으세요. 사무소 이전 신고 지금까지 쉬었다. 내에서 이전하든 밖으로 이전하든 분사무소 이전 위반하면 다 10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위반하면 다 몇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란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끝났어요. 끝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소 옮길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 그걸 배우는 거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끝! 자, 133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업무 범위. 이제 업무 범위도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업무 범위는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겸업 범위. 겸업 범위. 두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 세 번째가 중개 대상 무르 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 범위는 첫 번째가 겸업, 두 번째가 지역, 세 번째가 무르 범위. 됐어요? 그러면 겸업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겸업할 수 있느냐 이거.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도 겸업할 수 있느냐. 부칙 6조 이걸 줄여서 뭐래? 중개인 겸업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걸 잡아야 돼요. 원칙은 법인은 원칙 겸업할 수 있어요? 원칙은 중개업만 하라고 했어요. 원칙은 어떤 것만 해야 돼? 중개업만.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몇 가지? 6가지. 자, 6가지만 겸업할 수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이제 여기서 다 나오네. 시험은 이제 6가지가 다 나와. 그럼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원칙적으로 겸업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원칙과 예가 정반대죠? 여기는 중개업만 해야 되고 여기는 겸업이 자유롭다. 원칙과 예가 정반대예요. 그럼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못해요? 자,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들 영리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 중개업도 영리행위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못하고. 또 공인중개사법상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있을 때만 못해. 그 외에는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6가지야. 이 6가지가 시험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로 넘기세요. 자, 1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6가지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일단 이 지문은 숙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문을 숙지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주의할 거 딱 2가지만 알면 절대 안 틀려. 이런 동그라미 1번에서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주의할 거 딱 몇 가지? 2가지만 정리해 놓으면 틀릴 것이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러면 직접 임대업은 겸업해 못해? 안 된다는 거지. 자, 법인 개공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어. 근데 개인들은 가능해요? 그 이유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한다. 이거 주의. 임대업은 안 된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또 하나 주의할 건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주의할 것도 뭐가 있겠어요? 찾아봐. 그렇지. 오, 좋아. 여기 이거 상업용하고 주택만, 상가하고 주택만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 자, 여기 공업용하고 농업용 건축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이것도 과거에 시험 다 나왔던 거예요. 상가하고 즉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렇게 지문 들어가면 맞아, 틀려? 상업용 가능하지. 농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러면 틀리다고. 그거 2가지만 주의해주면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컨설팅이라 그래. 상담을 컨설팅이라. 그러면 여기도 딱 2가지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개발에 관한 뭘 한다 그랬어요? 상담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직접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자, 그 옆에다 적어. 안 적어주시면. 부동산 개발업 X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 게 아니라 개발에 관한 뭐? 상담을 겸업할 수가 있다.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 게 아니라 개발에 관한.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컨설팅, 조언해 준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할 거 뭐예요? 또 주의할 거. 예? 아, 좋아. 그것도 물론 될 수 있는데. 이거요. 이 상담은 개공만 대상으로 하겠어요? 일반인도 가능하겠어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자, 개공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상담은 개공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어요? 이것만 주의. 자, 그러면 틀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프랜차이즈업이란 말을 써요. 무슨 차이서? 프랜차이즈업. 그러면 여기는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공을 대상으로 하죠? 네.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자, 틀리죠? 그럼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아, 틀려? 틀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상담은 일반인도 가능해. 근데 경영기법하고 경영정보는 오로지 누구? 개공.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자, 4번째도 딱 2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 교재는 지문 엄청 길죠? 해설 필요 없고 딱 2가지만 하면 돼요.
상가하고 주택은 무슨 대행? 분양 대행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토지 분양 대행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자, 여기서 상가하고 주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토지 분양 대행 X입니다. 자, 분양 대행을 하더라도 토지는 안 돼. 토지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가 없다. 토지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하나 뭘 주의해야 돼요? 상가하고 주택이라도 직접 분양업을 겸업한다 그러면 틀려. 분양업을 겸업한다 그랬어요? 분양 대행한다 그랬어요? 대행. 자, 다른 건설회사들이 건설해 놓은 걸 분양 대행해 줄 수 있는 거지 직접 분양업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자, 이것만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자, 분양 대행이라도 토지는 안 되고 상가나 주택이라도 분양업은 안 된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만 주의해 주면 4번 지문은 틀릴 것도 없고 문제 낼 것도 없어.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오른쪽 5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얘 읽다가 말아버려요? 대통령이 정하는 뭐 있죠? 그것이 그 밑에 뭐라 했어요? 이사업체, 도배업체, 알선을 한다는 거예요. 알선 또는 소개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공들은 다 이사업체, 도배업체, 은행, 법무사 다 끼고 있잖아요. 중개를 하려면 뭐 등기할 때 법무사 필요하고 돈 빌렸을 때 대출할 때 은행 필요하고 또 이사 가면 도배업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고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체 뛰어들면 돼 안 돼? 그럼 개인들은 가능해? 개인들은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은 할 수 없고 알선하는 걸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것만 주의해주면 5번도 틀릴 것이 없다. 틀릴 것이 없겠죠? 그 다음에 6번 거기 뭐라 했어요? 경매, 공매. 자, 권리분석. 권리분석하고 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 잡을게요. 잘 봐보세요. 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하면 겸업은 가능한데 단순한 게 아니라 법원에다 등록하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겸업을 할까요?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이 가능할까요? 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할까요? 안 하고 할까요? 안 하고 겸업해? 다시 물어볼게요. 공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건 또 등록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자, 내가 분필 색깔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것만 붉은 거요? 경매 대리만. 이것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이것만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파란 색깔인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 않고도 겸업할 수 있고,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대리가 됐건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오로지 법원에 등록한 것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그런 내용이 알아야 되고 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 1, 2월 달에 강의 들었는데? 그렇지, 줄을 안 꺼줬기 때문에. 자, D페이지 넘겨.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밑줄 긋죠? 밑줄 내가 안 그어줘도 그을 거고. 자, 니을 보세요, 니을. 136페이지. 니을 있습니까? 내가 읽어 갈 테니까 동그라미 칠한 데만 치세요. 개공은 법 14조 2항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는 경매대상. 자, 경매대상 동그라미. 경매대상 동그라미.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동그라미.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에 등록 동그라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라 그랬어요?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 받으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경매 권리 분석 X. 자, 경매 권리 분석은 등록 X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니을 하고 있어. 니을. 지금 어디 한지도 몰라. 136페이지. 니을.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자,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라 그랬죠? 그 옆에서 적어. 경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등록 X.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리을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후단에. 찾았어요? 공매 동그라미. 공매 대상 동그라미. 권리 분석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자,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대리가 됐건 마지막에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밑줄만 그시면 되겠죠. 자,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둘 것이 경공매, 권리 분석, 매수 신청, 대리 있죠? 권리 분석은 이 저당권에 대한 분석해 주고 가등기에 대한 분석을 해 주고 경매하면 권리 분석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 때문에 문제 발생하니까 권리 분석해 주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그 물건 낙찰 받아주고 수수료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매수 신청 대리야. 일반인들은 경매 잘 모르니까 개공이 겸업하면서 직접 경매물을 낙찰 받아주고 수수료 떼먹는다고. 이해됐어요? 이게 대리인데 무슨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한다? 대리. 그러면 이제 경매 권리 분석 안 하고 공매 권리 분석 안 하고 공매 대리 안 합니다.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공부하는 건 간단해.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자,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깡그리 할 거예요. 이거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또 깡그리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이 6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겸업이 뭐니까? 자유롭고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중개인은? 중개인은 5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몇 번까지만? 5번까지만 겸업할 수 있다. 6번은 해 못해. 왜?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막아놨어. 자격증 없으니까 경공매 못하고 막아놨어. 막아놔서 못해. 그럼 이 내용은 어디가 있어요? 디귿. 니을 위에 디귿. 디귿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에 보세요. 디귿, 디귿. 법인 개공하고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경공매 할 수 있고 부칙 6조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디귿. 밑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벌칙. 자, 법인이 이거 왜 건설업을 하다 적발이 됐어? 그럼 위반했다는 소리죠? 어떤 죄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벌칙. 그건 나왔잖아요.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필요적이요, 임의적?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입니다. 징역 벌금 없고 과태료 없어요. 오로지 임의적 취소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겸업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법인 개공이 겸업 위반하면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6가지 외의 업무를 하거나. 이해됐어요?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라 그랬어요. 워낙 많아서 벌칙이. 근데 시험은 그걸 모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임의적 취소란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이건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겠어요? 우리 중개보수는 상가는 0.9 이상 못 받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중개업입니까? 겸업입니까? 그래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말은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초과보수에 걸린다 안 걸린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돼. 그래서 그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입니까?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에 합의한 보수 나와 있습니까? 몇 줄 보세요. 관련 법에 규정이 있으면 거기를 따라야 되고 없으면 합의한 보수. 그러니까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합의만 이루어지면. 됐어요? 5분 상담해주고 1억 받아먹을 자신 있어? 한번 해봐 나중에.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초과보수에 안 걸리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생각하면 돼요. 지역농협이 6가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 이유는 자,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6가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없다고 봐야 돼. 거기 첫째 줄 후단 해당 법률에 규정된 것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6가지는 추가로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책에 다 나와 있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다 써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겸업은 이거 해놓으면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네. 여러분들 기억력이 소멸돼서 그러지 여기서 이제 안 가르쳐 준 건 없어요. 여기서 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 개공 이 6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2점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언제까지? 그래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되게 덥죠? 자 3번 보세요. 3번. 개인 개공 후 겸업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밑줄만 그으면 돼 이거요. 이걸 말하는 건데 밑줄만 그으세요.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개인 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겸업 제한을 규정함이 없으므로 중개부의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원칙적 동그라미 쳐서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인 개공 후 겸업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그 내재적 한계. 자, 내재적 한계 있다 번호 매겨서 1번이라고. 이제 내재적 한계가 있으면 겸업 못하고. 두 번째 줄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률 이거 2번이에요.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못한다.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다른 법의 규정이 있거나 중개사법 규정이 있으면 겸업 못한다고 했죠. 그럼 그렇다 치고 내재적 한계는 뭐예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면 겸업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재적 한계 이 뜻이 뭘까? 당첨. 모른다고 지금 짜증 부려?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부려도 돼. 저한테는 부려도 됩니다. 근데 다른 교수들한테 부리면 안 돼. 나는 워낙 좋으니까 부려도 돼요. 그렇죠. 자, 봐봐. 뭐 의미하냐면 속으로 지금 아주 좋았어요. 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출퇴근하신 분들 있죠. 은행원들이랄지 회사원들 있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상 제한이 없더라도 겸업 제한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업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개설 등록하면 남에게 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양도 대여가 될 수가 있어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개업 못 하신 분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가능하겠어요? 야간 경비원들. 야간 경비원들은 개설 등록하고 야간 경비원 수고 같이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봐?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봐?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어제 학원에서는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피곤해서. 좋았어요. 피곤해서 안 된다. 근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가능하겠어요? 야간 경비수고 오전에 좀 자고 오후에는 좀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고 또 자유업종이 있잖아요. 뭐 법무사랄지 변호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경업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세요? 가능하겠지. 자유업이잖아요. 그런 건 다 가능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출퇴근해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걸 무슨 한계? 내재적 한계. 법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그런 내재적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됐어요? 이런 거 빼고는 다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 끝. 그 다음에 지역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제 겸업 범위는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겸업 범위가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범위? 지역 범위에 들어갈게요. 자, 지역 범위는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봐보세요. 자, 법인은 업무 지역이 어디? 전국입니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여기도 전국. 그럼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있죠? 지역농협 이런 특수법인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 그럼 법인은 다 전국이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전국. 그래서 공부할 거 없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중개인 뭐예요? 이분들은 자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관을 뭐예요? 시도입니다. 시군구해라 시도입니다. 시도할 때 시는 무슨 시?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서북구에다 뒀다면 충청남도. 이해됐어요? 서울 종로에다 뒀다면 서울시. 그럼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시도를 벗어났어요.
아예 서북구에 있는 중개인은 충청도 물건에 중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걸 해봤어. 어떤 죄제? 업무정지 사유됩니다. 자, 이제 벌칙할 거예요. 업무정지. 무슨 정지? 지역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정보망에 가입하면, 부동산 사이트 정보망에 가입하면 확대가 가능해요. 근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틀려버려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만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한 거예요. 거기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 지도를 벗어나면 안 돼. 여기 정리됐어요? 예, 그 정도 끝. 자, 밑줄. 자, 그래서 그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전국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전국, 세 번째 줄 전국. 다 전국이야. 분사무소가 됐건 특수법인이 됐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됐건. 그렇죠? 그 다음에 큰 2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 나와 있어요? 원칙 세 줄 밑줄 보세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걸 줄여서 시도랍니다. 거기만 할 수가 있다. 자, TP 넘기세요. 근데 양가로 2번. 예가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다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 자,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 경우는 당해부터 가로를 묶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 가로를 묶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 이걸 가로를 묶었어요. 그 밑에다가 전국 확대 X라고 적으세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제재. 무슨 정지? 무슨 정지? 무슨 정지? 자, 업무정지 끝. 자, 그러면 지역 범위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요? 물 범위. 자, 7번 봐보세요. 이 중개 대상 무르 범위로 들어갈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그럼 법인은 6가지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중개할 수 있어?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다 할 수 있죠. 그럼 중개인 문제겠죠. 중개인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 이것도 다 할 수 있어? 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할 수 있어? 분필 색깔이 다른데? 아주 좋아. 안 속아 넘어갔어요. 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종별에 관계없이 6가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됐어요? 물건 범위는 차등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더. 법인 그러면 항상 뭐가 나와요? 그럼 특수법인 6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해당 법에서 규정된 거. 아까 여기서 지역내부 농지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못하는 거지. 끝. 자, 맺어 볼게요. 양가로 1번, 두 번째 모든 개공은 모든 개공 동그라미. 그 모든 개공 속에는 중개인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중개인도 6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차등 없이 동그라미, 차등 없이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 첫째 줄 호단. 해당 법률에 규정된 물건만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즉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지역내부 농지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임목이랄지 건축물은 못해, 농협 같은 경우.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업무 범위, 겸업 범위, 지역 범위, 물건 범위 끝났어, 안 끝났어? 자, 여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3절 제목 읽으세요. 고용인 누굽니까? 소공하고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 그러면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첫째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 적었어요? 자, 아는 대로 서술하는데 다 서술했어요? 근데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자,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누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첫째 시간에 했죠? 네.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중개 업무 해, 못 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건 같죠? 그러면 이 고용인 파트에서 알아둘 것은 공통점하고 뭐? 차이점. 이거 하나고 또 책임.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두 가지가 이 파트 내용의 전부야. 일단 소공하고 보조원하고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뭐냐.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인들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라고. 책임이 어려워. 공통점 차이점은 쉬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공통점 차이점 한번 읊어봅시다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자, 우리가 다 배웠던 거고, 늦게 오신 분들은 안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반드시 도해야 됩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도도 되고, 안 도도 되고. 혼자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고용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능력만 되면 100명 고용에 써도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고용 신고해야 돼. 자, 고용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그렇지.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는?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전이요, 사후? 사후. 자, 좋았어요. 10일 이내 신고. 그러면 고용했으면 고용 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관계 종료되면 종료 신고를 등록관청에다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 개공이 고용하면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되면 종료신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했어. 100만 원 같으래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중개사법상 가장 많은 제재가 뭐가 있어요? 업무정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뭘 찍어야 돼? 그렇지. 4번을 찍는 게 아니라 모르면 업무정지 찍으라고. 그렇죠? 이해됐어요? 중개사법에서는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 더 연습할게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 둘 다 고용신고 하잖아요.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첨부해서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 머리가 또 안 굴러가. 확인서류라고 했어, 안 했어? 아, 금세 속아 넘어간 거. 자, 자격증은 어디 가든지 간에 제출서류다, 확인서류. 확인서류.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시도의석에 직접 자격증 확인 들어갑니다. 됐어요? 제출하지 않아. 자, 그거. 그 다음에 둘 다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둘 다 결격사유 있으면 중개 못하죠? 그럼 둘 다 비밀준수 의무 있을까요? 아, 있어? 둘 다 있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아, 둘 다 있구나. 그 다음에 둘 다 금지행위 하면 돼, 안 돼? 초과보수 받으면 안 돼. 이런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 갖고 취업한 사람 없이 참 이거 차이점이고, 여기는 중개업무 할 수 있어, 없어? 소공은 할 수 있죠? 보조원. 그럼 중개업무가 뭐예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질할지 면적, 설명, 이건 사장이 할 일인데 소공도 할 수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죠? 매매계약서, 이런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근데 보조원은 해, 못해? 못해. 또 하나, 이거 쓸 때 서명 날인을 할 거 아니에요? 서명 및 날인이죠? 날인 의무가 있어요. 개공하고 같이 서명 날인을 해야 돼. 같이 했으면. 근데 보조원은 의무 있어? 그럼 스스로 하는 것은? 자, 나는 커피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소공이. 소공은 옆에서 계약서 쓸 때 서명 날인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하니까 너무 부러워. 그래서 보조원이 나도 서명 날인 했으면 소원이다. 그러면 했어. 그럼 우리 법상 처벌 받아? 안 받아. 스스로 하는 건 관계가 없어.
소원이 다른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서명 날인을 하라면 해줘도 관계없어. 대신 나중에 사고 터지면 보조원도 책임져야 돼, 안 돼? 서명 날인한 것은 나중에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건 관계없어. 근데 의무가 아니란 거야. 뭐가 아니다? 소공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개공하고 같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서명 날인하면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 인장 써야 돼? 그럼 서공은 등록 인장 의무가 있어요?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자, 보조원은? 없습니다. 계약서 안 쓰니까.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또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서공은 실무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아, 직무교육을 받아요? 그렇구나. 차이점. 또. 그렇지. 서공은 술 먹고 비틀거리면 안 된다고. 보조원은? 네. 그러니까 여기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보조원은 없고, 또 이제 한 바퀴 도신 분들 많으니까, 뭐 11월부터 들으신 분 두 바퀴 돌았지 뭐. 또 뭐가 있을까? 지어 짜봐. 자, 서공은 자격증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잘못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이런 행정 처분 제도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근데 보조원은 처분 자체가 없어요. 또 그래,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보조원은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앞으로 배우고 할 내용들이에요.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봐. 늦게 오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고 할 내용들이니까 이거 그냥 들어보면 돼. 이게 다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두시면 돼.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몇 줄 꺼드릴게요. 139페이지. 고용인 의 및 종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후단. 고용인 유형으로는 소공하고 보조원이 있다. 거기에 미쳐보세요. 고용인 유형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보조원이 있다. 자, 고용인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직원들을 말해요. 자, 큰 2번에 양가 1번. 고용 후 임의성이 있어요? 두 줄 밑찍으세요. 개공 고용인은 고용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도도 되고 안 도 되고. 또 고용 인원 제한도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자, 대표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가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고 있습니까?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나와 있어요? 세 줄 밑찍으세요. 개공이 소공 보조원을 고용한 거, 고용은 업무개 이전 동그라미. 종료는 며칠이네? 10일 이내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야. 등록 관청이 하도록 돼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근데 안 하면 어떤 제재? 자, 맨 마지막 뒷줄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업무정지예요. 고용신고 안 하면, 종료신고 안 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하라 그랬어요. 자,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사유 들어간다. 자, 오른쪽 페이지 141페이지는 다 차이점들인데 141페이지는 다 차이점들이에요. 자, 양가로 3번. 자, 동그라미 1번 소공 동그라미 후단의 실무교육 동그라미. 자,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자, 동그라미 2번. 보조원은 두 번째 줄 직무. 거기만 동그라미 쳤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놔놓고. 소공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이거 차이점. 자, 그 다음에 큰 3번에서 양가로 1번 소공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보조는 못 한다 그랬죠? 보조는 밑줄 안 긋어도 돼. 정반대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당해 중개행이란 소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의무죠. 근데 보조는 의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차이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무슨 유지? 품위유지, 신의성일 공정중개 관련 업무 나와 있고, 두 번째 줄 후단 인장 등록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서 제출 나와 있어요? 대행. 자, 이런 것이 다
차이점. 보조는 밑줄 안 그어도 돼. 정반대니까. 지금 밑줄 그은 거 정반대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뒷페이지 도표에가 노트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노트 정리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공통점하고 차이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책임은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 책임 들어가는 거. 주실 것 같습니다.